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농지연금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2월 말에 신청이 시작이 되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농지연금의 지침 사항을 정리해 가면서 총 정리를 한번 정확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연금의 장점, 이 장점이 있어야 우리가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장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0세부터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까지 가능해서 실제로 농지연금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농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이고 사전 불입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농지 경매는 반값 이하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만 농지를 고른다면은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30%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저희 회원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5, 6년 내에 자기 자본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고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 농지가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고요. 일반 매매로 산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을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툴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경매를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매월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3월 강의에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제 강의는 농지연금과 관련된 뭐 어떤 모든 노하우나 자료나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해 드리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추천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농지연금 기초반, 심화반, 그 다음에 농업인반, 연금반도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지금 신청을 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농지연금 심화반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을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용 자체가 저는 다른 어떤 강의와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노하우를 모두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농지연금의 25년도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이라고 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는데 이걸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격 조건 및 요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60세 이상 알고 있죠. 그래서 60세 이상은 동일하고요. 배우자가 55세 이상일 경우에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용농 경력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용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단 신청일 직전에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용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됨. 이것도 달라진 점은 없죠. 그리고 다만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의 지원 대상자의 용농 경력은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은퇴 직불형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매도하면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한다. 그 대신에 직불금을 일정 금액 받는다. 이거라고 보면 되고, 이 은퇴 직불형의 농지도 농지연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금 은퇴직불형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 그 자격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연속이어야 됩니다.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인데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예외 사항을 받아들여 주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8년 이상으로 좀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농지 굉장히 중요하죠. 담보농지의 조건들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이 농지이기 때문에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 변경 후에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임야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되어 있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여받은 농지,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피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 좋은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이것도 기존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그러니까 대상지의 주소지 그 다음에 농지 취득일로부터의 보유기간 이 부분은 20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이런 요건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 이행형의 경우에는 공사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여야 되고 그래서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재외농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지상권 등도 안 되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죠. 대출이 담보농지 가격의 1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 정도의 대출은 있어도 그 15%를 제외하고 담보 가치를 재산정을 하고 그 금액으로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시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인출 한도가 대출 한도액이 30%인데 30%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건데 그 금액이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전부 다 대출 상환하는 데 쓴다라는 전제 그래서 대출 한도가 30%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깨끗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그 수시인출금은 시수인출형 농지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기반 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용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불법 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분묘나 농가주택 등 부지, 휴폐경지 등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 면적에 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묘나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농지연금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묘가 있어도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이 전체 면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각자 지분으로 연금을 따로따로 받을 수는 없다.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면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상대 지분권자는 그 부부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 또는 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토지 이음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2018년 1월 2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된다는 건데,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그 거주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담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또는 공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18년 1월 이후의 농지부터는 안 되지만, 안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지만, 경매나 공매가 농지를 취득하는 일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거리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2020년도 이후에 취득한 사람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공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농지, 이 부분은 재작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 단 25년도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밭 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지정리된 논밭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얘기는 뭐냐면,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가 됐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용수 확보라든가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가 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필지를 분할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그런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하고 도로 사이에 국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이에 어떤 진입로를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필지 분할이 애매하게 돼가지고 그 진입로하고 애매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진입로를 사실은 만들면 되는데, 지금 올해 개정된 사항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도 일단은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진입로가 없어도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예외적인 어떤 그 조항들을 계속해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려고 하죠. 자,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 방법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여기서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0%하고 감정가의 90%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의 90%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죠. 그리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종신형 지급 방식
지급 대상자를에 대한 이야기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 시까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거고 월 3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인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수 인출금은 담보 가치의 30%를 먼저 받는 건데 먼저 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종신정의 경우로 받는 건데 그 금액이 300만 원까지 돼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 수시 인출금으로 받은 그 금액을 포함해서 월 300만 원 이내로 한정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전후 후박형은 10년간은 앞에 10년간은 많이 받고 11년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인출형은 현재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제도 개정 이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가입 재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입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간형,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고 기간 정액형은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이고 경영 이양형은 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 기간 중에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입니다. 먼저 이미 신청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 매도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 경영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정가의 90%가 아니라 100%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퇴직불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지 이양 은퇴직불 신청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해당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한 후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수급자 사망 시 담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연금 채무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은 내가 은퇴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농지를 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작용은 될 수가 없고 공사에 임대를 주게 됩니다. 임대료를 받고 일정 금액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그리고 그 농지 연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다만 은퇴직불형도 기간형이기 때문에 10년 내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없는 그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급 금액은 토탈해서 지급 금액은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지급금 자체는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0세부터 평생 월 300을 받기 위해서 약 한 8억 7천 정도의 담보 가치가 필요한데 은퇴직불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로 쳐주는 그 장점이 있고 10년간에 몰아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농지로도 월 300이 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있죠. 농지가격, 가입 당시 농지가격으로 감정평가 평가율 100% 적용한다. 여러 가지 혜택을 공사에서는 이 경영 이양형과 은퇴직불형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5년부터 20년까지 있는데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은 60세부터 65세 이 5년이 아니라 뒤에 그러니까 78세부터 83세까지 5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63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은퇴직불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부터 10년 동안 제한되어 있고 10년이면은 65세부터 75세 이하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65세부터 10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우대 방식은 여러 가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장기 영농인, 여기서 장기는 30년 이상 인자로 되어 있고요. 임대 가입자 우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공사의 농지를 임대한 자가 가입 시 임대 농지에 대해 산출된 월 지급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만약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농지를 공사 임대할 수도 있고 작용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을 계속하면서
그 농산물 소득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농지연금에 좋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얻는 소득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임대를 해도, 그래서 농사를 이제 그때부터는 안 짓게 되는데, 임대를 해도 월 지급금의 5%를 추가 지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추가로 그 평생 동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그 지침을 통해서 올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요약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면 대상 농지의 조건에서 그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거기서 이제 특정하게 지목이 그 맹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은퇴직 불형이나 경영 이양형 은퇴직 불형 같은 경우에는 그 용농 경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1년 동안은 만약에 예외적인 뭐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1년 동안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올해 개정된 부분은 2년 동안 그 예외 사항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좀 더 유예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오늘 말씀은 좀 드리지 않았지만, 감정 평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감정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올해부터는 농어촌 공사가 관련되어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공사에서 직접 의뢰를 하고 개인이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평가 역시 일반적인 감정사 기준 평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 다음에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막혀져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정 사항이 나오면 공지를 해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농지연금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